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란 재판 1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송원석 국민의 원내대표의 입장이 약 30분 전 SNS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 유죄 판결이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라는 입장이고 무엇보다 그 헌정질서 위협, 파괴한 세력과 선을 그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은 장동혁 당대표에게 원하는 입장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원내대표가 말씀을 했네요. 윤석 대변인. 당대표의 입장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런가요? 원내대표는 어디까지나 저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것이지 당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당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분도 아니고 넘버 투긴 하지만 물론 환영합니다. 저는 입장에 대해서는. 왜 그럼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는 입장이 없느냐.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오늘 안 낸다는 거예요. 입장을. 내일 내겠다는 건데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혹자는 이 정도로 형이 나오리라고 예상 못했을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예. 다 입장이 나온 다음에 좀 고민할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예. 뭐 여기저기 나오는 입장을 다 본 후에 이제 최후에 내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순간에 가장 빨리 입장을 내야 할 사람은 장동혁 대표 누구보다도 장동혁 대표일 텐데 왜 입장을 안 내는지에 대해서 또 한 번 정치적 미숙을 드러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오늘 아침에는 그 설 연휴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에 반박하느라 과로사할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자, 강성필 대변인.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뭐 과거에 당 대표실에서 일해봤지만 이런 일 있으면 유죄일 경우 또 유죄도 뭐 사형을 선고했을 경우 형량에 따라. 형량에 따라 다 준비하고 무죄일 경우 다 준비해 놓거든요. A, B, C로 예. 진작부터. 근데 이게 뭐 오늘 하는 거하고 내일 하는 거하고 달라집니까? 전 그렇죠. 답답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절연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도 오늘 내면 달라지고 내일 내면 달라집니까? 저는 참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근데 물론 송원석 원내대표야 의원들이 본인을 선출해 줬기 때문에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윤 어게인 세력에게. 그리고 본인 뭐 원내대표 좀 하다가 본인 다시 평양 가서 총선 준비하면 되니까. 하지만 장동혁 당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을 선출해준 뭐 전한길 씨라든지 뭐 구구 어떤 지지층들 지금 눈치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건데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 메시지가 결국에는 반성 안 하는 거라면 저는 결국 의미 없다. 내실 거면 그냥 오늘 내셔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하는 거랑 내일 하는 거랑 큰 차이 있을 수 있죠. 왜요? 어떻게 큰 차이가 나냐면 네. 또 뭐 김민수 최고라든가 이런 사람 또 보내가지고 장혁 씨한테 마사지를 받아야죠. 네. 우리가 이거는 메시지를 안 낼 수 없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전한길 씨한테. 예, 전한길 씨한테 괜히 유튜버 가가지고 또 뭐 장동혁이 우리를 배신했니 이런 얘기 섣불리 하지 마시고 조금 우리를 이해해달라고 조율이 돼야 입장이 나가죠. 저는 그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전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국민의힘 대변인과 동시에 그걸 같이 들었거든요. 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직 1심이니까.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 네. 당황했습니다. 예. 서 변호사님. 송원석 원내대표. 원내대표는 이제 그 의원들의 대표니까 의원들은 이번에 윤상현 의원까지도 이제 그 사과해야 된다. 아하. 이렇게 많이 바뀌가 의원들은 거의 정리가 되는 끝에 뜻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절연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예. 세력과 선을 긋는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110만 당원의 대표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당원 주권주의, 당원 중심주의를 이렇게 요즘은 지향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문제는 110만 당원 중에 윤 대통령하고 절연해야 된다는 당원보다 절연하면 안 된다는 당원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110만 중에 예. 그건 서종욱 변호사님의 추정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저희 당원이 저희 구독자 한 절반 정도 당원이에요. 근데 그 댓글이나 보면 예.
절윤 예. 윤 대통령이 절연해서는 안 된다. 예. 이게 아직 좀 많은 것 같아요. 당원 중에. 서정욱 TV 구독자들의 의견은 예, 거기에 당원들 이제 많이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의 고민의 지점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당원들의 뜻을 모아야 되는데 당원들의 뜻은 이제 절연해야 된다는 당원이 적고 한동계나 예. 오히려 이게 절연해서는 안 된다 당원이 더 많으니 예. 이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고심에 고심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그런데 저는 그 인간적인 고뇌를 이해하고 예. 만약에 절윤이라면요. 예. 또 이게 고성국 전환길부터 이게 막 온갖 비판할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이해하고 싶어요. 절윤 안 해도 이해하고 예. 절윤 한다 해도 이해하고 저는 이게 장동혁 대표 진짜 그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당원들이 양분돼 있으니 예. 뭐 저는 하여튼 아니 근데 장동혁입니다. 지금 원내대표는 헌정 질서 위협하는 세력과 절연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당대표가 결단 안 하면 당대표는 그래도 헌정 질서 위협하는 세력도 우리를 지지하면 함께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당원들의 뜻이 거기 더 많다고 보이니까. 그럼 헌정 질서 위협하시는 분들이 헌정질서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이게 또 예. 가치 판단이 되고 예. 그냥 윤석열하고 절연하느냐 마느냐 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예. 아직 윤석열 지금 절연하는 거에 그 윤석열 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게 동정 여론이 당원들 중에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희 대표 고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고민이 많으시다. 저는 그런 고민을 왜 하나 싶습니다. 예.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예. 장동혁 대표 사법시험 통과한 판사 출신이고 서 변호사님 법을 전공하고 양시 합격하신 분인데 장동혁 대표도 양시 합격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땡시 사시. 정당의 기능이 뭔가에 대해서는 저도 배웠어요. 정당은 복잡다기한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정당한 경로를 통해 아주 순도 높은 하나의 원칙을 가진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설령 당원이 당원 가입해서 매달 얼마씩 내고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당원의 뜻이 뭔가 잘못됐거나 하면 당대표는 적어도 그것을 순화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돼요. 그걸 고민하고 있다면 당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지금 뭘 고민을 하는 겁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는 고민을 안 했겠어요? 본인 지역구가 경북이에요. 경북 김천. 예. 거기도 윤 대통령이랑 절연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많겠죠. 예. 근데 그분은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왜 이런 입장을 냈을까요? 그분도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당대표가 결정하지 못하느냐? 왜 일개 유튜브들의 의견에 휘둘리느냐? 이 엄정한 사실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인간적으로 이해한다? 저는 이해 못합니다. 한마디로 좀 보태면 이제 당 대표면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는 이제 당연히 당원들과 지지자의 의견을 경청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잘못 가는 길이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면 그것을 또 설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그게 지도자의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비록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외면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법률가로서 당 정치인으로서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본인이 그것을 설득을 하고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럴 능력이 없다면 내려와야죠 그 자리에서. 이건 정청래 대표님한테도 좀 가야 되는 이야기라서 갑자기 우리 편이 아니었어. 아주 마음에 들어요. 같은 편이 아니었어. 아니 뭐 당연히 뭐 강소 변호사가 뭐 같은 편은 아니고 삼국기. 그 마음 알았습니다. 아유, 네 명이 아주 그냥 모래알 같네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프네요. 자, 한동훈 전 대표도 약 40분 전에 SNS에 네. 올렸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온 사람들이 더 이상 제1야당을 패망의 길로 이끌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제 소수다. 상식적인 다수가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면 제압하고 밀어낼 수 있습니다. 라는 입장이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약 2시간 전에 늦었지만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절윤하면 분열 생긴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열이 아니라 골문 상처를 도려내고 세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입장인데 자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입장이 나왔는데 윤석 대변인 네, 네. 설명해 주세요. 어떤 마음이신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는? 한동훈 대표는 이제 이런 거죠. 아마 그 입장문에 윤석열 노선이라는 단어가 한 2번 정도 나오는데요. 네. 오늘 판결로 인해서 윤 대통령이 생각했던 윤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던 노선은 틀렸고 적어도 법적으로 예. 그리고 본인이 주장했던 그와 반대되는 노선이 맞는 것으로 판명이 됐으니 예. 이제 여기서 더 이상의 논쟁과 다툼은 끝내고 국민의힘 그리고 전체 보수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24년 12월 11일에 있었던 예. 그날이 목요일이고 1차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안 되고 나서 그 다음 주 목요일 날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앞에. 예. 예. 그 당시에 윤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듯한 그리고 계엄의 실행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 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내란의 자백이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당원 또는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자당 소속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많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하는 그런 입장 표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말이 그때 들리기에는 굉장히 아프지만 결국 맞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오늘 입장 표명이었다.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 아닙니다. 자, 장동혁 당대표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그 야당 내에 주요 좀 스피커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절연 입장은 말씀 안 하잖아요. 그럼 장동혁 당대표가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전환길 씨와 고성국 TV와 좀 멀어진다. 지지를 철회한다. 제가 그 이후에 전환길 고성국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건 대표하는 분들이고요. 예, 예. 당의 그 많은 당원들이 강성 지지층. 당원들이 아직도 그 윤 대통령 좀 불쌍하지 않냐 안타깝다 예. 이렇게 매정하게 내치는 게 맞냐?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예. 뭐 부정부패 비리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이런 게 분이 많아요. 근데 그걸 그냥 고성국 전환길로 보통 대명사처럼 사용하는데 예. 실제 많이 있고요. 예. 근데 한동훈 대표를 보세요. 이래 돼 있잖아요. 윤석열 노선을 추종하는 시대착오적 당권파들에게 지배되어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윤석열 노선을 추종하는 시대착오적인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했고 그렇잖아요. 계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사과했잖아요. 윤석열 노선을 추종하면 계엄이 정당했다. 계몽령이다. 이렇게 한 적이 없었고 장동혁 대표 사과한 거예요. 예. 다만 이게 탄핵만 그때 반대했던 거죠. 예.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당권파를 자국이 윤석열 노선을 추종하는 시대착오적이다. 이러면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게 그 반대파도 마음을 얻어야 돼요. 한동훈 본인 지지 세력만 시원하다. 이것만 가지고 이게 정치합니까? 한동훈을 비판하고 한동훈을 반대하는 당권파들도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 아시죠? 예. 윤상현 의원 이분이 이제 작년에 관저 앞에 나섰고 이분이 김재섭 의원 딱 데리고 유튜브에서 재섭아 1년 후면 끝까지 의리 지킨 사람들 윤상현 의리 있더라 다시 우리 지지자들 1년 후에 우리 뽑아줄 거야 라고 말씀해갖고 이제 김재섭 의원을 굉장히 당황시켰던 그 윤상현 의원 맞아. 대국민 사과하러 가잖아요. 윤상현 의원이. 그러면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굉장히 그 당내 기류에 민감한 분인데 이제 넘어갔다 판단하고 본인 입장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대표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이게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유튜브 보면 막 배신자라고 난립니다. 진짜 아니 오죽하면 윤상현 의원이 저한테 거의 뭐 울듯이 전화오고 야 서 변호사 좀 이게 도와달라고. 근데 저는 윤상현 요구 안 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안 다른 했어요? 유튜브들은 왜 워낙 호영호재하니 그런데 다른 유튜브들은 지금 이게 윤상현 배신자다. 저런 정치인이 어디냐 난립니다. 이게 당원들이 이런다고 아니 이게 서 많아요. 변호사님 호영호재로 정치하시면 안 되고 그거 저는 진짜 요구 안 헌법 질서를 위해서 민주주의자로서 정치를 하셔야죠. 근데 윤상현 의원이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상현 의원은 자기 행동부터 반대해야 돼요. 예. 반성해야 돼요. 자기 자기가 윤 대통령이 제일 먼저 찾아가고 관저에 체포 못하게 하고 예. 자기 행동 쏙 빼버리고 그렇죠. 반성하자. 자기부터 반성해야죠. 오랜만에 맞는 말씀하시니까. 예. 지도부도 반성해야죠. 그러니까요. 아니 윤상현 의원이 그 말을 쓰는 얘기는 이상하게 거죠. 아니 지도부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도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그 원내 근데 국민의힘은 예. 진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게 예. 너무 태세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장단에 맞추시면 돼요. 맞아요. 근데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도 네. 너무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때랑 처음에 탄핵 심판할 때랑 지금이랑 너무 다르고 막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도 옛날에 뭐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같이 콜라 마셨다고 하더니 지금 또 완전 반대편에 가 있고 그런 분이 또 뭐 인재기 위원장하고 저는 그 당의 어느 장단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원래 민주당이랑 같이 했잖아요 그분도. 저희 당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시대전환. 다른 얘기 하시죠. 아니 갑자기 오늘 주변에서 많이 안 도와주네. 오늘 3대1로 우리 강석현 대변인. 예. 아니 근데 예. 성원석 원내대표의 메시지도 보면은 예.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저렇게 됐으니까 사과한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를 드리지만 예.
계엄이 잘못됐고 이런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일단의 세력들의 편승해가지고 나의 인기를 얻고 당권을 잡아보고자 했던 그런 기회주의적인 모습들을 사과해야 되는 거고 예.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전체적으로 있죠. 이해운 낭만 이해운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파성에 매몰돼서 그럼 그거를 지금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안 털고 계속 가자? 뭐 계속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 거죠. TK에서도 외면 받을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느끼는 게 우리가 뭐 다 좋습니다. 계엄을 막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국민의 의원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한 예, 거니까 예. 그 이유가 문제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회를 막았던 40여 명의 의원들. 44명 더하기 1명 음. 그분들은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조금 더 나가면 헌법재판소에서 양측이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여론몰이하면서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 그것들 어쨌든 헌재에서 국민의 의원들의 주장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꾸려고 합니다. 당명 개정. 그 좀 후보가 한 5개 있는 것 같아요. 미래연대당, 민주공화당, 자유공화당, 자유민주당, 함께하는 공화당 5개 중 후보 2개로 압축됐다고 전해졌는데 일단 우리 당내 상황이니까 윤석 대변인이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예,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뭐가 제일 예, 유명해? 오늘 이제 최고위에 올라가야 되는 건데 오늘 예, 잠정적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5개에서 이제 2개로 줄여서 2개가 뭔지는 아세요? 그래서, 예, 제가 들은 거는 들은 거는? 미래연대 미래연대가 예, 그래요? 그리고 민주공화당 오, 그 2개가 올라갔다고 저는 미래연대당과 들었습니다. 민주공화당. 예. 오, 그렇군. 민주가 있네요. 근데 이 민주가 들어가도 돼요? 민주당이 헷갈릴 수 그러니까 있는데. 민주공화당은 예. 3공화국 4공화국 때 그 공화당의 정식 명칭입니다. 아. 그래서 아마 결론은 공화자를 좋아할 것 같다. 예, 되살릴 것 같아요. 또 우리 서 변호사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이게 그래도 5개 중에 꼽으라면 저는 자유공화당. 원래 저도 이게 우파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우파는 정체성에. 자유하고 공하고 민주당이 민주를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2개가 올라가 버렸으니 제가 이 우파 쪽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 저는 힘이 없어요. 차라리 하실 거면 정말 자유공화당 하세요. 일단 민주공화당 저희 민주를 붙이는 게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민주정당이 아닌데 자꾸 민주. 우리도 불편하다니까. 진대. 두 번째 미래연합 이거 미래연대당. 연대. 그러면 잘못하면 미련당 돼요. 미연이니까 잘못하면 미련당 하면 됩니다. 미련당. 네. 오늘 아침에 피해가 될 수가 있어요. 천하람 원내대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래연대당 하면 미련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 해서. 그러니까요. 무슨 연대 뭐 힘 뭐 이런 건 안 맞아요. 자유공화당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게 공화라고 한 이 당명이 역사가 공화주의는 반독재다. 군주제를 반대하는 게 공화주의다. 이래가지고 북한을 반대하면은 이건 공화주의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통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반공당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원색적이니까 좀 세련되게 공화당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도 이념적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으니까 아마 그쪽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공화주의의 가장 핵심이 법에 의한 지배예요. 법치. 예. 그리고 공동체를 우선하는 거예요. 개인의 사적 이익보다. 공화주의가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게 뭐 나는 간섭받기 싫어 무한 자유에 가깝고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경제 정책들은 제도 뭐 다 싫어 무조건 자유 보장이야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법의 지배도 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윤석열의 이 사건 이후에도 아무런 당대표 메시지가 안 나오는데 이걸 공화를 내세울 수 있는 아이덴티티가 있냐 이 당에 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모든 요소들이 공화주의적 요소에. 왜냐면 한동훈 전 네. 대표 제명하고 김종혁 전 최고 제명하고 배현진 그러니까요. 의원 또 징계하고 그러면 이거는 공화는 아니죠. 전혀 또 공화가 연대도 안 하는 아니죠. 거죠. 예. 미래연대도 미래를 위해서 연대하자는 게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민주도 많지 아니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네. 당명 개칭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어불성설이에요. 이 당명을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인데다가 예. 그 바꾸려면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지도부가 멀쩡히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당명을 바꾼 케이스가 있을까 싶어요. 그럼 이것은 그냥 소위 말해서 표지가리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름만 바꿔서 간판만 바꿨다. 그렇죠. 다른 어떤 실체로 보이게끔 하는 선거를 앞두고 이런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보면은 더 생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이런 시도를 하느냐 이런 잔기술만 쓰는 이 지도부의
이 정치 행보가 대단히 아쉽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점도 사실 저 같았으면 당면 결정을 구정 연휴 전에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설 구정 전에? 설 전에 안 하고 예. 굳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일심. 선고 날에 또 맞춰서 이렇게 3월 1일 날 한다잖아요. 논란. 예. 안 한 거예요. 오늘 선고 결과 보고 이제 하겠다는 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오늘 상정이 안 된 겁니다. 아하. 예, 저는 그렇게 알고 네. 있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저는 좀 얄팍한 이제 기술을 쓰려고 하는 것 같다. 예, 뭐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 좀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제 최고위에서 그 우재준 최고위원이 배현진 의원 징계 취소해라라고 공개 제안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좀 눈을 껌뻑껌뻑했다라고 이제 네. 언론 보도가 네. 있습니다. 네. 서 변호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제명을 할 때는요. 예.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대요. 아, 근데 당원권 정지 가지고 최고위원회 의결이나 보고된 적은 제가 알기로 없어요. 네. 이거는 이게 그 윤리위의 재량이에요. 아, 따라서 저는 이걸 만약에 그냥 번복하면요. 예. 윤리위원들이 대거 사퇴해버릴 것 같아요. 아, 아니 우리가 독립된 기구인데 우리가 알아서 이게 1년 정지했는데 이걸 왜 최고에서 다 하면 윤리위는 핫빠지냐.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그 우재준은 친한계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친한 게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최고위원 네. 청년 최고위원인데 친한 동계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우재준 의원이 제안하니까 마지못해 논의해 보는데 예. 이게 번복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에서 이게 지금 선거 100일 정도 남겨놓고 서울시당 위원장 교체해버리면 이게 무슨 전략 갖고 지방선거 하겠다는 거냐라는 질문도 나오잖아요. 근데 어차피 오세훈 시장 개인기로 해야지 벤진 있고 있으면 이기고 아니, 벤진 없으면 안 됩니까? 아, 저는 벤진 의원이 변수는 아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개인기 하고 예. 이제 당이 좀 정신 차려서 예. 장동희 대표 잘하면 서울시장 해볼 수 있는 거지. 벤진 의원이 뭐 절대 선거에 영향을 주고 안 주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아니 근데 서울시당 위원장이 하는 게 기초공천이잖아요. 기초공천. 예. 그 시당 위원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영향을 미치고 비례대표 같은 비례대표, 경우에. 예, 예. 직접 하는 건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공간이 구성되기 선거에 패배하면은 한 100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좀 하찮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선거 앞두고 서울시당 위원장을 징계한다는 거는 지금 선거를 준비한다는 게 아니라 선거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저는 반증이라고 봐요. 선거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아무 말도 못한 이유가 예. 저는 이미 그 지방선거는 패배한다고 본인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 패배해도 당대표 자리에서 안 물러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안 물러날 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이 고성국 씨나 뭐 전한계 씨나 그런 극성 지지층들이 버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 예를 들어서 이 공천권이 중앙당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공천권에서 이제 기초 하위 조직을 세울 거 아닙니까? 친장동혁계로. 뭐 이분들이 나중에 그 지방선거 패배해도 장동혁 대표 지지하겠죠. 당권 유지란 포석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그리고 지금 광역 후보자에게 개인기로 지금 선거를 치르라는 말은 그럼 당의 존재 의미를 몰각하는 얘기예요. 당 후보, 당의 기호를 달고 뛰어야 하는 사람에게 그냥 알아서 생존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무책임한 행위 중에 하나가 현직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다. 이 말씀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심 선고 이후 재판 내용 그리고 당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네 분의 승부사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